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코로나로 못 떠난 여행을 한번 대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핑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여행을 가볼 곳, 그 여행 정보를 드릴 곳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궁극의 서핑 여행지 멘타와이 군도입니다. 멘타와이 아일랜드. 멘타와이는 서핑을 하면 여기는 끝판왕으로 한번 가봐야 돼. 멘타와이를 안 가본 분은 제 앞에 꿇어. 이거는 농담이고요. 근데 멘타와이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든 프로 서퍼들 있잖아요. 최고의 서핑 스팟, 자기가 가고 싶은 곳, 항상 1위로 꼽히는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켈리 슬레이터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 가야 될 곳, 이건 항상 멘타와이입니다. 멘타와이가 왜 좋냐면요. 우선은 인도네시아는 다 파도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심지어 인도네시아 앞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섬들이 여러 개 많이 떠 있는데 스팟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스팟들이 다양하고 뭐 레프트 핸더, 라이트 핸더, 뭐 초보자 파도부터 막 BK 파도, 물론 초보자 파도는 많이 넘는 편입니다. 파도가 작을 때 타면 되니까. 이 멘타와이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스팟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왔던 한 5년 전? 6년 전에 다녀왔는데 그때 스팟 수가 100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지나면 이게 원래 처음에 몇 개였다가 막 지금 아마 지금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이게 파도가 없다가도 스웰 방향 또는 스웰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처 모르던 스팟이 그냥 생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파도를 타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이름 지우면 돼. 나는 멘타와이에 서핑 읽어주는 남자 스팟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 애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서핑 읽어주는 남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스팟을 얘기를 하겠죠. 그거는 이제 좀 농담이었고요. 저는 이제 멘타와이를 2번을 다녀왔어요. 한 번은 이제 회사 거래처 분들하고 한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한 번은 국내에 있는 저희 이제 서핑 크루들을 타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멘타와이를 갈 때는 우선은 그 빠당이라는 곳에 가야 돼요. 빠당이라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보통 저희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하루를 자고 빠당을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빠당에서 저녁 때 보통 출발을 해요. 그래서 출발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멘타와이 트립은 이제 보트 트립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보트에 타서 저녁에 보통 타면은 한 그 바닥에서 멘타와이 군도까지 한 10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돼요. 그러면 아침에 보통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 파도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는데 막 옆으로도 막 왔다 갔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배멀미가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착하면 보통 멘타와이 군도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곳이, 또는 중간 지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에 배가 도착하는 곳은 랜서스, 그러니까 HT라는 곳이에요. 그 섬에 레프트 핸더가 반대쪽에 있고요. 반대쪽에 라이트 핸더가 있는데 레프트 핸더를 랜서스 레프트라고 부릅니다. 월드 클래스 레프트 핸더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핸더도 월드 클래스 라이트 핸더예요. 그래서 라이트 핸더는 이름이 랜서스 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랜서스 라이트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진 않고요. HT라고 부릅니다. HT라는 게 이제 홀로우 트리의 약자인데요. 물 안에 나무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나온 이름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라이트 핸더 스팟입니다. 켈리 슬레이터가 가장 좋아하는 라이트 핸드 스팟입니다. 이 라이트 핸드 스팟은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테이크오프 할 때 조금 실수하면 바로 갑니다. 얼굴이든 뭐든. 그래서 나는 이 파도를 패들하면 난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걸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테이크오프 스팟 앞에 되게 평평한 리프가 있어요. 테이블 리프, 그러니까 평평한 산호초가 있는데 그 별명이 있어요. 서저리 테이블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의 수술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뜻이 거기 올라가면 그냥 찢어지고 그냥 피 철철 나고 이런다는 거야. 근데 이 멘타와이에서는 주의할 점이, 그냥 단순 꼬매는 거는 선원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배 타고 10시간이잖아. 헬기를 띄워야 돼. 헬기 띄우면 어떻게 된다? 여행자 보험이 헬기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헬기 띄우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으면 어디든 똑같지만 HT 같은 경우는 조금 커미트먼트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걸 진짜 패드를 하면 꼭 잡아야 된다라는 그걸 꼭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도착을 해서 보통 이제 서핑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타는데, 저희가 이제 갔을 때는 첫날 랜서스 레프트에서 서핑을 했는데 파도가 처음 들어갔을 때 무릎 사이즈였어요. 근데 그 선장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1시간 지나니까 오버헤드 배럴이 오더라고요.
그날 저희 팀원들 중에 한 80%가 다 다쳤어요. 막 손 찢어지고 막 엉덩이에 스크래치 생기고 빵꾸 나고 막 등에 다 긁히고. 저는 그때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타서가 아니라 잘 피해 다녔죠. 리프를.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요. 보통 멘터와이 트립은 7일에서 한 14일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열흘 지나면 약간 정신병 오실 거예요. 그 배 안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아침 저녁을 막 다 먹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7일짜리였고요. 남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남쪽의 항로가 더 길고요. 남쪽을 내려가면 북쪽으로 못 올라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남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됐는데 남쪽으로 가면 유명한 스팟이 한 개 정도가 그 HT라는 곳에서 한 반나절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게 이제 마카론이라는 정말 유명한 스팟이 있습니다. 레프트핸더 스팟. 거기 빼놓고는 사실 대부분 유명한 곳이 다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동은 어떻게 하냐? 그럼 낮에 또는 밤에 보통 많이 가는 편인데 이 선장들이 위험하다고 밤에 가는 거 좀 싫어요. 그러니까 낮에 가는데 낮에 가면 희한하게도 배에 타잖아요. 엔진을 켜고 배가 이동을 하면 엔진이 자장가요. 다 자. 정말 잘 자. 그리고 엔진 딱 꺼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엔진 꺼지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자야 되는데 다 일어나. 왜냐면 스팟이 못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스팟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들리는 스팟이 이제 텔레스코프라는 스팟이거든요. 텔레스코프에는 그 멘터와이 군도는 약간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우리 멘터와이 왔어요. 그래서 서류 내고 우리 배에 몇 명 타고 있습니다. 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이 아주 조그맣게 양로원이란다. 양호실처럼 병원이 하나 있고요. 마을도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갔을 때는 텔레스코프만 유일하게 전화가 신호가 터졌어요. 사실 이제 조금 뭐 여담이지만 저는 신호가 안 터진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희랑 같이 갔던 분들 중에도 결혼을 한 분인데 연락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 모르겠다. 그 위로 올라가면 텔레스코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는 뭐 그 섬이 되게 큰 섬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스팟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보면 뭐 이베이, 빈 땅, 뭐 뱅뱅 이런 그 한 섬에 되게 많은 스팟들이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곳이 있고요. 플레이그라운드 옆에 보면 칸두이라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파도입니다. 레프트가 제가 알기로는 칸두이고요. 라이트 핸드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름이 노칸두이로 알고 있습니다. 칸두이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약간 이 칸두이나 이런 포인트들은 건기에 좀 파도가 사이즈가 있을 때 좀 깨지고요. 보통 이제 우기 때, 저희는 우기 때 갔는데 우기 때는 좀 비수기입니다. 파도가 좀 작아요. 근데 작다고 해서 작은 건 아닙니다. 좀 사이즈는 꽤 나오고요. 난이도도 좀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서핑을 좀 다양하게 좀 많이 할 수 있고요. 파도가 없으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버거월드라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버거월드에 그때 파도가 좀 작아서 버거월드에 꽤 오래 있었어요. 우연히도 갈 때 배가 저희 말고 한 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른 스팟에선 배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버거월드에 한 이틀 정도 정착을 하면서 계속 거기서 서핑을 했는데 버거월드는 어떤 스팟이냐면요. 멘터와이 파도 나올 때 가장 좀 말랑말랑해 보이고 롱보드도 탈 수 있을 정도의 파도가 버거월드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많이 가시는 롬복의 아웃사이드 있잖아요. 아웃사이드는 중간에 한번 섹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파도를 연결을 못 시키는 분들은 끝나기도 하는데 아웃사이드보다 더 길게 파도가 더 완벽하게 끝까지 연결이 돼요. 이게 버거월드거든요. 그 아웃사이드 길이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타면 다리가 아플 정도로 진짜 멀리 탈 수 있어요. 저희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완벽한 라이트 핸더 파도 처음엔 막 너무 신나서 막 이랬는데 그것도 한 이틀 타니까 좀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 있는데 막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멘터와이는 보통 이제 북쪽에 이제 스팟이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안 한 스팟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스팟들을 많이 찾아다닐 수 있다. 이게 멘터와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멘터와이 섬에 상륙을 해서 캠프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배를 타고 가는 멘터와이 트립이 진정한 멘터와이 트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그 배 안에서 뭐 아침 먹고 서핑하고 그리고 또 서핑하고 점심 먹고 또 서핑하고 간식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서핑하고 약간 하루에 서핑을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서핑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에 올라올 때마다 간식 만들어주고 뭐 맥주 주고 뭐 그러니까 막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엄청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뭐 피자도 주고 뭐 그리고 우리 이동 중에는 그 트롤링이라고 하나? 배 뒤에 이렇게 낚싯대를 넣어놔요. 그러면 거기에 막 이만한 막 청새치 막 이런 거 참치 이런 게 나중에 보면 한 번씩 잡혀 있습니다. 막 30분 동안 끌어올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막 회 떠주고
그러니까 멘타와의 좋은 점은 우리가 할 거는 서핑밖에 없어. 심지어 배로 갔는데 서핑 스팟까지도 낚싯배로 또 데려다줘요. 그러니까 패들링도 별로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리나 이런 데 갔을 때처럼 뭐 오토바이 타고 이동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서핑만 하면 돼. 보드도 막 3, 4장, 뭐 4, 5장 갖고 가서 아침에 이거 타보고 뭐 그래서 이제 약간 핀, 보드, 장비 이런 거 테스트 그라운드로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진짜 서핑에만 포커스를 할 수 있어요. 뭐 밤에 나가서 놀 것도 없고 저녁에 해지고까지 서핑하고 나면 저녁 먹고 바로 자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서핑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5번. 그러니까 서핑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이제 같이 갔던 서핑 크루들하고 엄청 끈끈한 우애를 좀 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멘타와이 2번 갔는데 솔직히 또 가고 싶지만 이 멤버를 짜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호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가면 굉장히 위험한 스팟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어깨도 좀 안 좋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가볼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서핑 지금 하시는 분, 특히나 이제 숏보드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롱보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롱보드를 탈 수 있는 스팟이 특히나 이제 클래식 싱글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제 기준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파도가 좀 빠르고 난이도가 좀 있거든요. 물론 잘 타시면 실력으로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숏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 꼭 가보셔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멘타와이를 갔던 것도 제가 서핑 10주년이 됐을 때 저에게 하는 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정말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서핑하고 그리고 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막 되게 깨끗하고 살아있는 삶에 사람이 없고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서 거기서 맥주 마시고 좋은 음식, 좋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긴 합니다. 저희 그때 한 사람당 한 항공권까지 합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으니까 고작 일주일 동안에. 근데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주나 미국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을 세이브를 해서 멘타와이를 보통 가요. 3,000불, 4,000불 이걸 투자를 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멘타와이를 한번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면은 서핑에 새로운 장이 열릴 거예요. 실력도 늘고 그리고 또 언제 가보겠습니까? 멘타와이는 시즌은 건기고요. 건기 때는 파도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우기 때는 파도가 좀 작고요. 근데 작으니까 저희 우기 실력에는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나면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육지에서 땅멀미를 하게 됩니다. 배에서 내렸는데 계속 흔들려. 이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래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일은 저한테 벌어지진 않았고요.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멘타와이는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꼭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최대한 젊었을 때 가시면 좋고 멘타와이를 가기 전 한 달 전 또는 2달 전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 그리고 심폐 강화, 카디오라고 그러죠. 이런 트레이닝을 필히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패들링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그리고 강력하게 스태미너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핑을 안 해보신 분은 서핑을 당연히 해야겠죠. 서핑을 해보신 분은 더 잘하고 싶으니까 저희 채널을 꼭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프스 업!